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박기수 고려대 환경과학연구소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얘기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황금 연휴 기간 중 수도권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우려했던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유흥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과 같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망설일수록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에 전파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박 교수님. 네. 또 확진자가 34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정부에서 기구를 하나 쓰라고 해서 사실 4월 30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는 방심을 먹고 자란다는 기구를 쓰면서도 약간 좀 설마한 면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저도 아니했나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 젊으신 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그러니까 이제 콜센터, 그다음에 신천지 또 지난번에 있었던 줌바 댄스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에 어떤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번 상황이 그런 걸 모두 다 이렇게 합해놓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구호나 소리를 외치고 또 활동량이 없기 때문에 일반 조금 보면은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머물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아프셔도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이른바 활동 지수가 연세 드신 분의 4-5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이 뭉쳐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벌써 숫자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주목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저희 이제 속보 자막에도 나갔지만 보면은 이제 원래는 해외 유입이 좀 많았고 지역 감염 사례는 저희가 적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 30명,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30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지금 2차 대유행 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해외 유입 숫자하고 국내 유입 숫자가 한 자리일 때는 반반을 가다가 이제는 국내가 1, 1, 0, 3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안정됐는데 2차 유행이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서를 제공했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지금 1명, 2명 하다가 벌써 10단위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34명이 됐는데 네. 이런 상황이면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이렇게 포위망이 넓혀서 바이러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포위망이 좁혀져서 모두 다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좋지만 황금 연휴 때는 수많은 사람이 이른바 엄청나게 많은 거리, 심지어 지금 제주도까지도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특히 증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감염됐더라도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벌써 지금 2차, 3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숫자는 30명 정도에 머물렀지만 그 밑에 이른바 빙산, 아이스버그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퍼져 있어서 이게 당분간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당분간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변호사님. 네. 사실 황금 연휴가 정말 길었잖아요. 그렇죠. 좀 독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마 방역당국에서 4월, 5월에 제일 분기점으로 총선이랑 부활절, 그다음 5월 황금 연휴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총선 부활절 잘 지나갔어요. 네. 지나가고 나서 4월 말까지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연휴 때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긴 하는데 당시 이제 정부에서 예전에 3월 달에 한참 심했을 때처럼 황금 연휴 때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라고 강권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달려 있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실 몇 개월 동안 스스로 집에 자가격리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황금 연휴 때 나름대로 조금 권고사항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풀어준 게 있는데 이걸만 잘 지나갔으면 거의 진짜 코로나 종식선언을 해도 무방할 정도까지 좋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약간 우려했던 대로 황금 연휴 때 좀 뚫린 거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제 클럽 앞에서 인터뷰했던 분들이 팔자입니다. 전 건강한데요. 저는 차라리 걸려서 쉬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하는데 클럽에서 인터뷰를 했으니까 약간 술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해하렵니다. 왜? 굉장히 사실 어떤 위험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걸려서 그렇다 칩시다. 본인 때문에 같이 걸리게 되는 직장 동료, 가족들은 어떡하라고요? 본인은 하루 회사 쉰다고 하자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그 용인의 60종 확진자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 그 소프트웨어 회사, 판교에 있는 빌딩 전체 폐쇄예요. 직원들 다 재택근무입니다. 본인 걸리는 밤에 가족들도 걸립니다. 지인들 다 걸려요. 본인 하나 그냥 걸린다고 하자고요. 본인 때문에 피해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저렇게 쉽게 아니 뭐 팔짱도 없대요. 저 걸리면 그냥 회사 쉬고 좋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게 나 하나 문제가 아니라 내 지인, 친구, 뭐 가족, 엄마, 아버지, 동생, 형, 직장 동료들이 다 피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조심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용인 66번 환자 얘기도 나왔는데요, 김 교수님. 예. 이 환자가 다른 연결고리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확산을 미친 게 꼭 66번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클럽에 66번 환자가 간 당일날 다른 사람들이 또 같은 증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분들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감염원을 전혀 모르는 거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감염원이 모르는 사람들이 또 다른 영역으로 자꾸 파급이 되고 그것이 또 뭐 가족들에게 이어지고 2차, 3차. 그러니까 백화점 직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가족들 전체를 또 감염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뭐 대통령도 오늘 2차 대확산 뭐 얘기를 했지만 언제든지 이게 발생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총선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밀집된 공간에서는 확산이 아주 쉽게 된다는 걸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방역 준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젊은 층에서 지금 확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스스로가 좀 이 방역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해서 주요 전파자로서 젊은 층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는 2차, 3차 감염도 생겨나고 있다는 건데요, 박 교수님. 군에서도 그런 2차, 3차 확진자가 나왔고 또 증상이 좀 발현이 된 뒤에도 정상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동일한 군에서 걸린 상황이 있는데요.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역시 젊은 층이고 또 증상이 없고 또 집단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요즘 같은 경우 군대에서 구호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많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밀집 지역에서 같이 바이러스를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지금 이제 군에서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도 잘 하고 확진자도 빨리 찾아내고 또 주위에 포위망을 이른바 바이러스 측면에서 넓혀서 추가 전수조사를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뭐 다소 걱정은 덜합니다만 추가 같은 확진이 되면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군 같은 문제를 봤을 때는 이제 군 간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근데 지금 사병들은 휴가도 못 나가고 외박도 못 나가고 있었는데 군 간부는 국내에서 이 대기하라고 했는데 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78일 동안 사병들은 전혀 휴가도 못 가고 외박도 못 나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을 인내를 하고 있는데 하사관들은 출퇴근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거기 가서 감염을 받고 와가지고 또 2차, 3차 감염을 시킨다. 그러면 외박 외출도 안 되는 또는 휴가도 안 되는 사병들의 어떤 고통이 더 배가가 되는 거죠. 그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런 가운데 박 교수님,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또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근데 무증상 당시에도 좀 근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요즘 백화점이나 다른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모두 다 잘 끼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출근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도 이 마스크로서는 본인의 비말이 밖으로 나가는 건 방지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마스크를 잘 많이 만지고요. 또 손에 만지다 보면 바이러스가 접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다른 물건을 만지게 되면서 요즘 백화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백화점에 굉장히
청소나 이런 걸 청결히 하긴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백화점에서 소독 조치하고 휴업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간 분들은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머물면서 자기 상황을 관찰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이제 백화점뿐만 아니라 이제 콜센터에서도 감염이 또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이 클럽에 간 분들 중에 이제 안양시와 양평군 확진자 중에 이 몇 분이 이 강남구 소재 무슨 블랙 수면방을 방문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김 변호사님. 근데 이제 그렇죠. 뭐 일종 뭐 블랙 수면방 얘기가 어제부터 좀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일종의 다중이용 시설들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가 이제 걸렸을 때 클럽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블랙 수면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는 한 사람이 걸리면 밀접 접촉이 있기 때문에 쫙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앞서 이제 클럽 상황 보셨지만 들어갈 때다 다다다다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도 춤출 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접 접촉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한테 전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는 이제 클럽이라든지 지금 이 블랙 수면방 같은 경우에도 밀접 접촉이 있는 곳들인데 누가 갔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보시면요. 사실은 얼마 전에 강남 대형 유흥업소, 소위 말해서 룸사롱이라고 하는 대형 유흥업소 한번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확진자가 있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유흥업소의 특성상 누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이 되니까 예약한 사람 찾아서 같이 왔던 일행 찾아서 다 찾아 들어가면 방역당국에서 당시에 그 유흥업소 이용한 사람들 명당 쭉 뽑을 수 있고 그래서 다 검사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클럽은 지금도 67%가 전화 연락이 안 된다는 그거라니까요. 클럽은 보면 다 줄 서 있기 때문에 뭐 들어갈 때 이름은 쓴다고 하지만 가짜로 썼을 수도 가짜로 있고. 썼을 수도 있고 이거 체크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클럽은 성소수자들이 많이 가는 클럽, 또 한 클럽은 외국인 전용 클럽입니다. 숨을 수가 있다는 거. 외국인 관리 어렵습니다. 성소수자들도 본인이 드러나는 게 좀 그 클럽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이 이태원 클럽 사태는 이전에 있었던 뭐 강남의 유흥업소 이런 상황과는 좀 다른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다시 또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학교가 지금 개강은 안 했지만 공부하러 학교를 많이 오는데 그래서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이 지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많이 불안합니다. 클럽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가까이 붙어야 되는 곳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염 위험이 제일 높은 장소 중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밀폐이기도 하고 사람의 간격이 지금 거리가 좁은 만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시기에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위기가 그냥 역력해 보이는데 교수님, 네. 젊은 사람들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이런 건 진짜 안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은? 글쎄, 참, 이게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1,800명 정도가 걸렸는데, 그 중에 2,900명 정도가 20대입니다. 그때 이제 사실 신천지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아지긴 했는데 대신에 그분들은 다 건강하세요. 맞아요. 건강하시고 사실 극단적으로 아프셔서 안타깝게 되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데 사실은 그 건강이라는 본인의 건강을 과연 자신의 건강만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나만 살자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한테 특히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전 젊은 분들한테 과연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신으로 인해서 본인은 건강하지만 내 바이러스가 우리 가족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파가 돼서 그분들이 안타깝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자신의 건강을 그렇게 무조건 만신으로 믿을 것인가. 네. 우리 국민과 가족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연세 드신 분이 감염이 되면 그분들은 움직이시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 지수가 없어요. 2차, 3차 감염을 좀 조심해야 네, 되는 없습니다. 거죠. 근데 저런 젊은 분들은 본인이 계속 아까도 66번 용인도 그렇고 본인이 증상이 있으면서도 활동을 너무나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2차, 3차 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말 가족의 안타까운 사람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조심하고 특히 강남에 있던 분들 강북으로 움직이고 이런 풍선 효과는 제발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니까 종교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걱정도 크고요. 특히 이 등교 계약에 대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먼저 정부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용인시 확진자 사례에 따른 그 감염 상황은 역학조사 지금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아직은 규모로 봐서 등교 연기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과 같이 이런 다른 밀폐되고 좀 밀집도가 있는 이러한 그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 대책을 만들고 특히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대한 합동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점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아직은 성급하다고 했는데요, 김 교수님. 네. 이렇게 등교 계약을 다시 연기하는 거 이렇게 해도 연기하는 거를 안 하는 거 다시 이렇게 이런 움직임 괜찮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다시 우려가 이제 커지는 거죠. 보냈다가 이렇게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부모들이 특히나 이런 우려가 큰 건데요. 저는 이제 싱가포르 사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싱가포르 사례를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학교에서 감염 확산이 된 것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감염자 수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계약에다가 물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선 때도 봤지만 사실은 방역 준칙만 지키면 감염 확산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태원에서의 감염 확산이라는 것은 전혀 규칙 지키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확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계약을 해서 지금 방역의 준칙들을 철저히 지킨다면 저는 무리 없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우려를 크게 앞세울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약해도 괜찮은 건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네. 거기다가 요즘에 보면 여름철이다. 그래서 KF94 못 쓰겠다. 그래서 덴탈 마스크 나 좀 쓰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보면은 이 계약을 해서 에어컨을 좀 이제 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에어컨으로 전파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네.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보세요?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을 예단할 수가 없대. 대신에 현재로 지금 1명, 그 다음에 20명, 30명, 오늘 34명 나온 걸로 보면 추가적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족과 이미 접촉을 했다면 학생들에게도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일 날 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정하기는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에어컨 문제는 정부에서도 일부 얘기는 했지만 이제 에어컨이 왜 문제가 되냐면 중국에서 특정 식당에서 칸 테이블에만 걸린 게 아니고 돌아다니지도 않았는데 에어컨을 튼 상태에서 보니까 한 9사람이 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에어컨 공기가 기침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감염된 건데 공기순환에 따라서. 공기순환이.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창문도 닫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꼭 틀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에어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창문을 열어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더운데 에어컨 안 틀고 마스크 끼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에어컨으로 인한 그 감염 우려보다 이 마스크 쓰면서 더위로 인한 위험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올 때는 에어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1차 이제 마스크 쓴 거 열 체크하기 때문에 네. 그 위험도는 생각보다 낮다는 측면에서 에어컨 켜고 공기순환 시키면 큰 걱정이 없을 거다라고 하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덴탈 마스크를 쓰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덴탈 마스크는 본인이 다른 사람을 내가 기침해서 감염을 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고요. 내가 증상이 있으면 덴탈 마스크 쓰면 안 됩니다. KF94나 그 이상을 써가지고 90까지도 써서 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는 차원이고요. 통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요즘에 이거 안 쓰면 거의 눈에서 뭐 레이저 나옵니다. 옆에 사람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염려가 상당히 굉장히 걱정이 될 때 이걸 쓰셔서 하고 내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원래 KF94나 90처럼 강력한 걸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몸도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